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가 아닌 시험을 강의하는 지독한 영어의 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바로 한 3시간 전에 있었던 2020년 대비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해설 강의다 뭐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 채우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쉬시고 좀 노시고 지인분들 못 만났던 분들은 한번 만나서 또 편하게 한잔 하시고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 편할 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는 아니겠다.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저 해설 강의 좀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학습 방향, 그러니까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단순하게 답이 몇 번이냐, 왜 답이 2번이냐, 3번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응시하게 된다면 향후의 학습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영어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강의 여러분 좀 활용하시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직 대비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어렵다? 살짝? 좀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그런 정도 같고요. 최근에 2020년부터 보면 예전에 한 17, 18까지는 지방직과 국가직이 좀 난이도 격차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국가직을 한 10 정도의 난이도로 따지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9 정도 왔다 갔다, 그래서 약간 다소 쉽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20년 정도부터 기점해가지고 오히려 난이도가 역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2021년 같은 경우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훨씬 더 어려웠죠. 국가직에서 90, 85점 맞았던 분들도 지방직 가서 오히려 55점, 60점, 70점 나온 경우도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약간 좀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대동소이하긴 한 것 같아요. 문법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공무원 특유의 그 이상한 거, 지저분한 거, 비문적인 거 이런 거 내는 거는 이번에 다행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휘는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는데 이 독해 파트에서 이제 1개, 2개든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어휘는 거의 답을 부르겠습니다. 이 어휘가 만약에 난이도가 좀 높은 거 나왔으면 재교지 어디서 나왔다, 아니면 이런 어휘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나오는 어휘는 별표 1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중학교 단어죠. 그래서 특이사항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서도 very, 다양하다, 변화하다, 이것도 큰 이슈 없었던 것 같고. 자, 불필요한 부분 그냥 바로바로 갈게요. 자, with respect to, 요런 이제 관용 표현, 수거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답이 4번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현을 만약에 몰랐다면 1, 2, 3, 4 집어넣어서 대입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앞에 나오는 개별적인 단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해서 별표 2개로 표시하긴 했는데, 별표 2개 또는 3개? 아니, 2개 또는 1개 정도 볼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난이도 표시를 갖다가 별표 1개에서부터 별표 5개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구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1, 2, 3에 비해서는 4번이 약간 좀 더 난이도가 있긴 한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구동사가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요거 구동사 예전에 끝판왕 나왔던 게 let up, let into, let over, let to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를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거, 또는 take in, take into, take off 이런 식으로 예전에 지방직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쉽게 나왔고, 1, 2, 3, 4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 2번이 약간 생소하지 않을까. 근데 말이 생소한 거지, 스타트라는 단어에 over라는 단어 붙어갖고 좀 더 강조한 뉘앙스니까 크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도 이거 4번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월급날 되기 전에 장부 다 떨어진다고 나도 가슴이 와닿는 일이니까. 자, 답이 4번입니다. 어휘는 별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5번부터가 이제 문법 문제인데, 이것도 별표 제가 2개 했거든요. 2개 했는데 별로 이렇게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폰트에서 나오긴 했고, 그냥 동사 문형을 좀 더 많이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에서는 물어보는 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죠. ask라는 동사. 그래서 ask라는 동사가 요 4형식 또는 5형식으로 잘 나온다고 제가 항상 찍어드리는데, ask 다음에 사람 나왔고, 즉 간접 목적어 나왔고, 직접 목적어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ask라는 동사 문형에 4형식 문형을 물어보고 있고, 또 하나가 뒷부분에 요 명사절에 의문사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참고로 이 ask라는 동사는 뭔가를 물어본다고 할 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 의문사절은 맞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에 대절을 쓰면 이거는 쓸 수 없죠. 이거 항상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니까 1번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2번은 이제 구조가 좀 쉽게 보이면 되게 쉬운 거고 만약에 있잖아. 극단적으로 이거 구조를 못 봤어. 그런데 뭐 장난감 아이들이 원하는데 1년 내내인데 뭐 동사 뒤에 나온 거 보니까 1년 내내가 최근에 또 없어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뭐 봐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부분이 이게 명사고 뒷부분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 중간에 뭐가 빠진 거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문장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되는 것인데 앞부분에 toys가 s 붙었으니까 얘가 이제 have로 고치셔야겠고 맞죠? 그다음 이거 뭐죠 이거?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has discard 하면 이건 능동입니다. 그런데 얘는 전형적인 타동사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다가 bean이라는 수동태로 고치셔야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첫 번째는 수일치가 틀렸고 두 번째는 능동수동에서 태가 틀렸고 그런데 이 태 문제는요 지금 19년 20년도부터 해갖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 문법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태 문제하고 분사 이 두 가지 파트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절대 거의 안 나오는 게 이제 품사 파트 명사 뭐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대명사라든지 또는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특정한 구석자리에서 내는 품사 파트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도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2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3번에서는 someone 나왔고 요거 whois니까 수일치 맞고 be ready to 이건 물어보는 거 맞고 lend 빌려주다 대여하다 helping hands니까 도움의 손길. 그래서 이것도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4번에서는 insect often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요게 이제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거 타동사니까 왠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often 빈도부사 동사 뒤에 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be에 sent 명사 나온 것도 맞고 이 뒷부분 s 붙었으니까 수일치도 맞고 obvious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에서는 이것도 뭐 별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답이 우선 2번인데 앞에 나왔던 그 5번 문제보다요. 제가 봤을 때는 6번 문제가 약간 좀 더 정형화되지 않았나? 뭐 이런 싶은데 보세요. 1번에서는 white 쓰고요. on both side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거 both. 이 보통 both라는 건 both A and B 나오죠. A and B 나오는데 A and B 말고도 이것처럼 그냥 복수명사 얼마나 나올 수 있죠. 양쪽 측면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종이 양쪽에 다 쓸 수 있다. 또 right라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하니까 뒤에 전면구 나온 거 맞고. 그 다음 2번에서는 두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offer라는 동사. 이 offer라는 동사가 요 기부 동사류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4형식 수요 동사죠. offer라는 거 맞고 뒷부분에 요 간접 목적어, 요 직접 목적어 이거 다 맞고 이 전치사 of의 목적으로서 병렬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사, 형용사, 명사. 예. 제가 이거 수업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요런 게 진짜 지방직 스타일입니다. 요런 거, 요거 얍삽하게 요런 거 스펠링 바꿔갖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 보면 웜이 따스함이니까 명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얘는 형용사고 명사 쓰셔야겠죠. 그래서 병렬구도 틀렸어요. 자, 3번은 제가 공시 이거 33포인트든 뭐든 찍어드릴 때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look forward to라고 했어요. look forward to ing. 이게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를 갖다가 바로 뒤쫓는 게 누구냐면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거 거의 공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나오는 게 33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다 나왔던 거죠. 여기서도 뭐 물어보는 건 이거죠. the number 나왔으니까 이거 복수 명사, 단수 동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앞에 딱 보니까 의문문 어휘 나왔는데 뒷부분에 조동사 나왔죠. 그럼 여러분 보자마자 바로 느껴야겠죠.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가정법 물어보는 거죠. 그죠? 가정법이니까 앞부분에 if 빠졌다고 하면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고 뒷부분 보니까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니까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7번 갑시다. 자, 이것도 거의 뭐 최근에 나왔던 포인트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거 뭐 포인트 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afford to, 뭐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낭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낭비할 수 없다니까 당연히 여기다 뭘 써야겠어요? can not을 써야겠죠.
어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 2개라고 표시하긴 했는데 별 2개 줘야 되는지 별 1개 줘야 되는지 좀 낯설어요. 심지어 1세도조차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틀렸으니까 틀렸고요. 2번에서 물어보는 건 fade, 이거 자동사, 그래서 어디로 사라지다,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 3번이 이제 정형화된 건데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이거 뭐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ing, 그 변형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aiming, be 플러스 ing 갖고 요 ing, 진행 시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라는 것처럼 be 플러스 ing 자체가 확정적 미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내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뭐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be 플러스 ing가 미래 의미양, 뉘앙스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래 표시, 시간 표시 부사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번, fade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from을 빼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have no alternative but 동사 원형인지 투부정사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지? 이것도 진행이 맞나?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건 매칭만 시켜봐도 얘하고 얘가 전혀 매칭이 않으니까 눈이 말씀드리지만 2, 3, 4가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1번에서 확실히 틀렸던 포인트 여러분이 난 찾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저는 8번에 1번을 보는 순간 되게 반가웠는데 얘가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항상 그 문법 때 찍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노우스너. 이거 사실 이제 하드리의 변형인데 그죠? 이거 앞으로 튀어나가면 뒤에 어떻게 나오죠? 도치어서 의문문으로서 나오죠. had, 주어, pp.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하들리는 when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하들리하고 동요가 이제 노순어니까 얘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특히 지방직이 매우 잘 나온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난 물어보는 게 딱 2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시제 파트, 두 번째가 도치되냐 안 되냐. 이 2가지 항상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노순어 나왔으니까 얘도 순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도치도 틀렸고요. 두 번째는 얘는 무조건 앞에 뭐 나와야 돼요? pp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had, 이렇게 고쳐야겠고 동의하시죠? 또 하나 얘도 틀렸죠. have, ing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끝나는 걸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had 플러스 pp. 그래서 대과거 현재, 대과거로 고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then 쓴 건 맞고 뒷부분에 요거 start. 그 동사 과거 쓴 건 맞고 그 다음에 start라는 동사는 ing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fill이라는 건 이형식이니까 이형식 때 요거 보어, 형용사 보어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래서 1번에서 틀린 거는 앞에 도치하고 시제가 틀렸습니다. 2번에서는 뭐 그냥 내기 싫어서 낸 것 같아요. pay the bill 맞고 sooner or later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건 관용편 낸 거죠. A to B 1 또는 as를 쓰기도 하고요. C to D.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가 동일하다. 그거 낸 거고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또 보나마나 이거겠죠. 벗을 기점으로 해서 병렬 구조 이루어지느냐? 시제 다 맞냐? 그래서 study medicine university 과거 시제 맞고 그러나 결국에 answer 뭐뭐로 끝내다. 이 end업은 뭐와 똑같죠? finish죠. finish and answer 뭐뭐서 끝내다. 끝낸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에 시작한 게 있다는 거죠. 항상 과거에 출발점을 갖는 건 제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목적으로 이 ing 동명사체합니다. 그래서 answer of ing 맞고 그래서 벗을 기점으로 해서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요. 이 생활영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반가웠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일반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시 생활영어 패턴이 일반적으로 10번 패턴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거 동영 다 봤죠, 여러분들? 본문 알겠지만 제가 동영 30회분이나 진행하면서 거기서 한 15회분 정도는 이 문제가 계속 냈어요, 내가 이게 왜냐하면 이 서울시가 지방주로 흡수들을 합쳐지면서 예전에 이런 게 이제 약간 서울시에 나왔던 그 생활영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한두 개씩 종종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형태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A, B 그냥 문맥 파악해서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냐 파악하는 게 있고 첫 번째는 그냥 뭐 해석해서 문맥 파악하는 거죠. 자, 2번째 그 생활영어 어떻게 대비하냐 저한테 자주 질문 가끔씩 오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생활영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생활영어를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활영어는 그냥 해석해서 풀든지 아니면 어렵게 나오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디엄 문제. 그러니까 이건 생활 영어가 아니라 사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어요? 자, 답이 우선 4번인데 1번에서는 독단적이지 않다. 그래서 발행부수가 높다. 맞고 2번에서는 dress up. 이거 물어보는 거지. dress up. 잘 차려입다. 완전히 뭐 정장하다. 잘 차려입다. 야, 그렇게 왜 이렇게 잘 차려입냐? 그러니까 뭐 하냐? 오늘 나 면접 보러 가.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거 모를 수 있다. 그지? hit the ball, hit the ball, hit the ball. 그죠? 볼을 툭툭툭 치다. 이게 뭐냐? 일이 술술술 풀리다.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해내다. 아, 이 구동사, 수고. 이 이디엄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 실전에 갔을 때.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제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번 모를 수 있어. 그럼 오늘부터 이디엄을 갖다가 막 몇백 개를 다 외워야 되냐? 그런 식의 학습 방향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계속 말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한국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번이 답인데 이 4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세모라고 할게. 모르니까. 그런데 4번은 명확하게 틀렸다. 항상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왔던 뭐 이디엄이나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뭐 수거나 구동사 같은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상한 저기 구석자리에서 나온 뭐 표현 하나 나왔다고 앞으로 이제 이디엄이 뭐 되게 어렵게 나오나 보다. 여러분 앞으로 이디엄도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옛날에 내가 이거 이디엄 뭐 정리한 것이 이거 나왔죠. 나는 이거 히터볼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거를 가르치려면 히터볼만 내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300개든 400개든 500개든 1000개든 몇 개를 해야 뭐 거기서 하나 걸릴 거 아니야. 뭐가 나올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구동사는 무지하게 많이 강조하고 구해줘 특강까지 했었고 말이 특강이 5강밖에 안 되잖아요. 그 5강도 최근에 나왔던 10년 나왔던 거 기술 다 정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딱 끝나는데 사실 이디엄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독해든 또 제 교재든 또 다른 교재 가지고 공부할 때 몰랐던 부분 나오면 정리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막 이디엄에 특별한 시간을 더 써가지고 많이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풀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부터 이디엄을 다시 한다. 이건 아닙니다. 나는 연습할 땐 무지하게 잘하거든. 그런데 게임 가서는 못해? 또는 실전에서는 못해. 뭐 이런 뉘앙스고. 야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나 다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3번 맞고요. 너 특별히 네가 그리고 싶은 맞죠? 그리고 싶은 뭐 주제나 대상이 있냐?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때 역사 잘 못했어. 맞죠? 그러니까 4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림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난 역사 잘했어 못했어. 생뚱맞은 얘기하고 있죠. 되셨죠? 그래서 답이 4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도 제가 원래 생활영어는 별표 1개 아니면 별표 3개 하는데 얘는 좀 애매모호해서 별표 2개 했는데 이것도 뭐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우선 1, 2, 3, 4 문항을 보시면 There's no sense beating yourself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구동사 물어보는 건데 자책가 란 뜻입니다. 야, 자책해봐야 소용없어. No sense,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자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책하지 마. 이런 뉘앙스 쓰고. 야, 너 여기서 볼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너무 실망했다. cannot enough, cannot enough. 항상 cannot과 enough. 그래서 앞부분에 요 can't 블라블라블라 이거 부사 쓰인다든지 또는 앞에 can't 나오고 over 플러스 동사 뭐 over phrase 뭐 너무너무 많이 칭찬하다 overweight 이런 식의 over가 붙는 동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조하는 거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thank you 너에게 감사할 수 없다 충분히 감사할 수 없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고마워 별거 없죠. 오케이. 자 A에서 It went really well. 그거 진짜 괜찮았어. 그래서 바로 뒤에 뭐 나오죠? I owe you treat for that 해서 O, A, B. A에게 B를 빚지다. 나는 너한테 treat. 내가 뭔가 한번 대접해야 되는 걸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하냐? My pleasure. 자, 여기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잖아. 잘 들어야 돼. 이걸 해석 못할 가능성도 높아. 네, 인정해. O way to B. A에게 빚을 빚지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한데 모르는 걸 어떻게 모르는 걸. 그럼 실전에 갔어. 내가 이거 모르겠어. 그럼 틀려야 돼? 그럼 절대 안 되지. B가 뭐라고 했어? My pleasure. 설마 이건 알겠지. My pleasure. 이거 언제 대답하는 거야? 상대방이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나도 기뻐. 동의하시죠?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럼 이건 진짜 영어를 갖다가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You are welcome. 그래서 또는 my pleasure.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 나와야 돼요? Thank you. 고맙다는 관련된 내용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뒤에 나왔던 요 my pleasure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아, 고맙다라는 거 찾으면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4번 나는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 10번까지 했는데 앞에 어휘는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했고요. 너무너무 기초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설명 안 했고 이번에 국가직 어휘 나온 것도 보면 어휘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1년도에 지방직이 어휘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직 어휘가 어렵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긴 한데 그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다른 의미로 쓰여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거지. 아, 난 이거 뭐 본 적도 없다. 그런 어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휘나 문법 같은 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휘는 그냥 평이한 난이도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런 촉을 갖고 이번에 제 교재 개정판 쓸 때도 원래 초판에 나왔던 좀 되게 어려웠던 어휘는 대부분 다 뺐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해서 난이도를 맞췄고 무한 해독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막 33,000이다 막 두껍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수능 단어 정도 수능하고 맞죠? 고등학교 필수 단어니까 중고등 단어 정도 열심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 교재든 뭐든 공시 관련된 어휘 정리되어 있으면 그거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히려 강조하는 건 어휘는 기존에 공부했던 수능 단어 정도만 하시고 약간의 레벨업 하는 건 괜찮겠죠.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 어디에 시간 투자하는 게 좋냐면 구동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번에도 구동사 한 문제 나왔는데 이 구동사는 미니멈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동사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거 구해줘 특강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만 투자하면 구동사는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디엄은 너무 넓어. 이디엄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휘 파트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문법 파트는 뭐 평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문법상 좀 정리하시고 그냥 기본적인 문법의 구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0번까지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부터 하겠습니다.